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수업은 기출 수업이고요. 제가 담당하는 건 이론 강의랑 똑같이 해석, 해석, 위상, 미기, 복수 이렇게 네 과목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5주 동안 이 네 과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 때는 해석, 미기, 위상, 복수 순서로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냥 순서로 봤을 때는 위상을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론 수업을 미기를 먼저 한 거는 이제 일정상 이제 그 한 달에 끝내게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조정했던 거고, 그래서 기출 순서는 해석, 위상, 미기, 복수 순서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해석, 위상, 미기, 복수로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그 각 과목별로 강의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강의록에는 문제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록에 있는 문제에 답안까지 타이핑된 답안 파일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수업 끝나면 필기 노트 제공될 거고, 그 다음 확인학습 평소랑 똑같이 할 텐데요.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 강의록은 수업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해석학 시작할 때는 해석학 강의록을, 그러니까 전체 강의록을 드릴 거고요. 위상 시작하는 주에 위상 전체 강의록을 드릴 거고, 미기, 복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록은 시작할 때 먼저 줄 거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답안은 수업이, 그러니까 해석학 수업이 끝나면 그때 답안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은 그냥 참고 자료고 풀이가 있는 거니까, 이 답안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드리진 않고 온라인 자료로만 제공을 할게요. 그 다음 확인학습은 평소처럼 똑같이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파일로. 그러면 일단 할 얘기는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수업 진행은 평소랑 똑같이 할 거니까 그게 항상 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되고, 인터넷 질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도 있고 다음 카페도 있고, 다음 카페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팀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김동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전공수학 배움터에서 그냥 똑같이 저희 과목 수강하고 있으면 가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해석학의 기본은 미분적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미분적분을 하다 보면 미분적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급수랑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급수는 거의 반드시 한 번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사정자리로. 자,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뒤에 급수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급수라는 것도 사실 미분적분을 다루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은 이제 미분과 관련된 극한과 연속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 미분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함수의 극한도 있지만 수열의 극한을 따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극한과 연속에 대한 기본 정의나 패턴화된 문제들은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네, 한 가지 얘기 빼먹었네요. 일단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기출 수업이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파트별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이후로 나온 기출 문제들은 거의 다 다룰 예정입니다. 거의 다라고 한 거는 이제 최근 유형이랑 너무 벗어나는 논술형 같은 경우는 뭐 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웬만하면 뭐 2014년 이후 문제는 다 다룰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일단 문제 유형이 좀 다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개념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라고 싶은 것들만 뭐 몇 개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극한과 연속 부분, 그 중에서도 우선 수열의 극한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뭐 극한의 정의 자체는 입실론으로 정의가 되니까요. 그렇죠? 극한이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l로 간다라고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xn이 l과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니까 거리를 나타낼 때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xn-l이 xn과 l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어떤 양수를 주더라도 그것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까워진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렇죠? 적당한 n이 존재해가지고 n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xn-l이 입실론보다 작더라. 이게 수열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함수의 극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에 나온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수열이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수열이 수렴함을 보이시오.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푸는데 수열의 수렴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쓰이는 정리 중 하나가 단조 수열이 6이면 단조 수열이 뭡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단조 수열이 6이면 이 수열은 항상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걸 이용하는 문제고요. 수열이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의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즉 6개라면 그냥 단조라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6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6개라는 거는 뭐 숫자 몇 개 집어넣어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바로 증명을 해 볼게요. 얘는 뭐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임의의 자연수 i에 대해서 수열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의 범위가 어떻다라는 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의 범위가 어디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더라라는 거는 귀납법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 i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i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성립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의 an 제곱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ai가 1에서 2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an 플러스 1은 2ai 제곱 플러스 1의 5분의 1승으로 주어질 테니까 얘의 범위를 보면은 ai가 1에서 2 사이면 제곱을 하면은 1에서 4 사이가 될 거고, 거기다가 2배를 해서 1을 더하면은 3에서 9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5분의 1을 하면은 뭐 그냥 바로 쓸게요.
1에서 2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1보다 큰 3에서 9는 다 1에서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9의 5분의 1승을 하면은 2보다 작다라는 거 뭐 보이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에는 1에서 2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A1도 이 범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해 줘야 되는데 뭐 A1은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직접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유계라는 걸 보였어요. 그렇죠? 유계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유계 확인했으니까 뭐뭐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단조라는 것만 확인하면 끝나죠. 그렇죠? 단조라는 거는 뭐 일단 뭐 사실 일반적으로 보여라 라고 한다면 극한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당한 유한까지는 수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한 이후로만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계고 단조면 수렴한다라고 했지만 뭐 한 100항까지는 단조가 아닌데 100항 이후로 단조면은 그것도 수렴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조 수열이면 쭉 그러니까 시작부터 첫 항부터 단조일 수열이 좀 더 많으니까 추정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 때는 1, 2항을 보면은 그래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이는 데 있어서 1, 2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볼 때는 그냥 A2를 확인을 해보면 얘는 얘의 5분의 1승이고 A1이 1이니까 3의 5분의 1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의 5분의 1승은 뭐 어쨌든 1보단 크니까 A1보다는 A2가 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보이면 됩니까? A1은 A2가 보다 크니까 임의의 K에 대해서 AK가 AK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임의의 K가 아니고 AK 플러스 1도 A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AK 플러스 2도 A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은 2보다 크고 2는 3보다 자꾸 거꾸로 가네요. 2는 1보다 크고 3은 2보다 크고 4는 3보다 크고 이렇게 될 테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뭐 이거는 저런 식으로 AK가 명확하게 주어진 식이면 웬만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AK 플러스 1은 2의 AK 제곱 플러스 1의 5분의 1승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형태에서 K만 K 플러스 1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A의 K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식이니까 K만 K 플러스 1로 바뀌면 AK보다 AK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 그대로 성립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립할 거고 근데 얘가 A의 K 플러스 2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은 2보다 작고 2는 3보다 작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에는 증가수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1, 2번에 의해서 유계고 단조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렴함을 보이시오 하면은 뭐 적어도 임용에 나오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유계고 단조면 수렴한다. 이 정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13년 기출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형인 2014년 이전 문제, 예전 케이스긴 한데 뭐 그래도 몇 가지 개념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본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그냥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수열 중에 코시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코시 수열은 수렴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 값을 고정시켜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수열 사이에, 그러니까 수열의 두 값 사이에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n이 존재하면 코시 수열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코시 수열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열일 때는 실수 범위 안에서는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코시 수열은 수렴값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특히 실수 범위 내에서는 수렴값을 명시하지 않아도 수렴을 보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AN이 6A이고 실수열이 코시 수열이면, 그러니까 AN은 6A고 BN은 코시 수열이면 AN, BN은 코시 수열이 되더라. 근데 이거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수렴하는 수열은 항상 코시 수열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굳이 코시가 아니더라도 그냥 수렴만 생각을 하더라도 뭐 발례를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AN이 6A라는 조건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AN은 6A니까 그냥 범위만 정해져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BN은 뭐 코시 말고 그냥 수렴하는 걸로,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냥 한 값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N이 0이 아닌 특정 값으로 수렴하면서 AN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홀수항은 한 값으로 수렴하면 짝수항은 마이너스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전체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례는 간단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그냥 AN을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잡고, 그 다음에 BN을 적당하게 수렴하는 수열, 뭐 1 플러스 n분의 1로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만 AN, BN은 코시 수열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코시 수열이 아니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문제 보겠습니다. AN이 6A이고 수렴하지 않으면 AN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 중에서 서로 다른 수렴값을 갖는 수열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증명은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확인을 한다면 증명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수렴하는 수열이라면 모든 부분 수열들은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열 전체가 하나의 값으로 접근을 하니까 거기서 부분 수열을 끄집어내봐야 그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수렴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한 값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부분 수열을 잘 잡으면 서로 다르게끔 하는 부분 수열은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이 있으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다르게끔 항상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B번의 얘기고요. 방금 말 하나 생략했는데 6의 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6의 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만약에 수열 자체가 수렴한다면 부분 수열들도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는 겁니다. 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유계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해요. 그렇죠? 유계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니까 그거를 A의 NK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 A의 NK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뭡니까? 확인해야 될 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ANK와 다르게 수렴하는 또 다른 부분 수열, 뭐 ANJ, 뭐 ANS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렴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의 입실론 반경 안에 적당한 라지 n이 존재해가지고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전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건 뭡니까? 입실론을 적당히 잡아주면은 이 안에 안 들어가는 수열의 값이 무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히 많은 애들이 여기 안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그 무한히 많은 애들을 가지고 부분 수열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부분 수열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절대 없으니까 어떤 부분 수열을 잡더라도 이 점에 수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유계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얘가 수렴하는 값이랑은 항상 적당한 반경 밖에 있는 그런 부분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니까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NK를 뭐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 쓸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적당한 n 이후로, 그러니까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입실론 안에 an이랑 a의 차이가 입실론 안에 들어가면은 얘는 an이 그냥 a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n-a가 입실론보다 큰 애들이 무한계가 되는 그런 입실론은 반드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와의 거리가 입실론 이상이 되는 그런 AN이 무한계가 되게 하는 그런 입실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AN을 다 모아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수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NS를 그럼 이렇게 되는 애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AN은 뭐 1부터 쭉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끄집어낸 거니까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쭉 전개를 하면은 걔도 부분 수열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수열을 ANS라고 놓자라는 거죠. 그럼 ANS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6개죠. 그쵸? 그래서 ANS는 6개가 될 테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6개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해요. 근데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이 부분 수열도 A와의 거리는 항상 입실론보다 크기 때문에 A로 수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도 뭐 ANL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 ANL은 적어도 A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입실론보다 크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반드시 존재하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방금 반례를 잡아서 거짓이었고 B 같은 경우는 참이 되더라라는 얘기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 볼게요. 상극한이 1이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A가 1-입실론을 만족하는 n의 개수는 유한하다. 상극한이 뭔가요? 상극한 얘기를 하려면 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상극한 얘기를 할게요. 상한 기호로는 림수비라고 많이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열의 상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림에다가 어퍼바를 쓰고 x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배 x의 k인데 k가 n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뭐 이 정의의 의미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냥 극한 중에 상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상한은 가장 큰 걸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최대값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근접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합 A가 있으면 모든 값은 그러니까 S가 A의 상한이라는 얘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S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S보다 조금만 작으면은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S보다 조금만 작은 값, 그러니까 뭐 S-입실론보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S-입실론에 있는 값보다 큰 A의 원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보다 큰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상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극한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극한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녀석, 극한 값의 상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상극한이 1이라고 하면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AN이 1-입실론을 만족시키는 n의 개수는 유한하다. 뭐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상극한이 어쩌고 저쩌고는 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극한이 이렇다 얼마가 된다라는 거는 얘에 가까워지는 값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지 얘보다 작은 어떤 값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극한이 다른 값을 가지면은 1-입실론보다 작은 값도 당연히 무한계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방금 했던 A 풀 때 했던 AN을 -1의 n승이다 라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AN을 -1의 n승이다 라고 잡으면
1 근처에 있는 거, 그러니까 1의 값도 무한계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의 값도 무한계를 가져요. 그렇죠? 그럼 입실론을 뭐 1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A가 0보다 작은 n의 개수는 모든 짝수니까 모든 홀수니까 무한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상극한이라는 건 극한이 아니라 상극한이기 때문에 그냥 입실론 근처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유한하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C도 거짓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극한의 정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필요한 용어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코시 수열, 상한, 상극한, 하극한 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유용한 거는 방금 첫 번째 문제처럼 수열이 수렴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유계고 단조면 수렴하더라. 이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반드시 존재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코시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관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수열은 자연수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n이 정해질 때마다 값이 정해지는데 함수는 실수 x가 정해질 때마다 함수 값이 정해지는 거니까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라는 얘기는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 가지고 a와 x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fx-l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모든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런 델타를 찾아주기만 하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속함수는 뭐 쓰진 않을게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는 패턴은 연속함수라는 거는 극한을 보존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보존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n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xn이라는 정의역에서의 수열이 있을 때마다 f의 xn이라는 공역에서의 수열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의역에 있는 수열이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공역에서의 수열은 그 정의역에서 수렴하는 수렴값을 대입했을 때의 값으로 수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열의 그러니까 함수값의 극한이랑 극한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수열? 수렴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리미트 xn이 a로 수렴을 한다면 fx가 a에서 연속이라면 a로 수렴하는 모든 수열 xn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2008년 좀 옛날 문제긴 하고요. 연속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0인 점은 반드시 가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조건이 뭡니까? 여기 일단 뭐 여기 조건을 쓰면 이미 x에 대해서 f의 y의 절대값이 5분의 1의 절대값 fx보다 작거나 같은 y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딱 봐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조건
F가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연속함수면 뭐라고 했습니까? 수열의 극한의 그러니까 함수 값의 극한은 극한 값을 함수로 보낸 거랑 똑같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함수 값이 계속 5분의 1로 작아지게끔 하는 수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정해지면 그 함수 값보다 5분의 1 작게 5분의 1 이하로 작게 되는 새로운 x2를 잡을 수 있고, x2를 잡으면 또 그 함수 값보다 5분의 1 작게 하는 x3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5분의 1 이하로 되게끔 하는 숫자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걸 수열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열이 하나 존재하게 되고요. 수열이 존재하면 그 수열은 뭐가 됩니까? 정의역이 6이니까 수렴하는 수열이, 그러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수 값이 계속해서 작아지게끔 수열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시작하면 되는데 정의역이 0,1이니까 그냥 f의 1이라고 둘게요. 알파를 f의 1이라고 두면, 첫 번째로 만약에 알파가 0이면 끝난 거죠. 그렇죠? 해결된 거예요. f1이 0이 될 테니까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알파가 0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y가 존재해가지고, 근데 그 y를 x1이라고 할게요. 적당한 x1이 존재해가지고 fx1이 5분의 1의 알파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x1이 존재하면은 그럼 fx1은 5분의 1의 알파보다 작으니까 또 이 fx1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적당한 x2가 존재해가지고 fx2가 5분의 1의 f의 x1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그런 x2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fx1은 5분의 1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5분의 1의 제곱의 알파보다 작거나 같게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반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xn이 존재해가지고 (5의 n승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함수값이 5의 n승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xn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xn을 뭡니까? 수열로 잡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로 이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적당한 i에 대해서 f의 xi가 제로인 i가 존재하면 역시 문제 해결됐어요. 그렇죠? 증명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xn은 무한수열이 될 거예요. 같은 값으로 뭐 쭉 반복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값이 생기는 무한수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xn은 6이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에 대해서
저 연속함수 성질을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또 구체적으로 x의 nk라고 쓸게요. 예. xnk가 존재할 거고요. 그럼 이 xnk에 대해서 수렴하니까 이 수렴 값을 c라고 한다면은 f의 c는 f의 리미트 xnk인데 얘는 리미트 f의 xnk랑 같다라는 게 연속의 성질이고요. 그렇죠? 자, 근데 f의 xnk가 지금 계속 5분의 1씩 작아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n의 알파보다 5의 n승분의 1의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0이 되는 C 값을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지금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핵심이 되는 얘기는 유개인 실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조금 전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방금 문제에서도 유개인 실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똑같이 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fx의 상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fx 스타는 m을 만족하는 x 스타가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틀은 비슷하겠죠. 연속함수니까 극한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유계기만 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니까 수렴하는 수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을 수 있더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푼다는 의미에서는 방금 했던 1번 문제랑 비슷한 관점으로 풀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일단 여기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라고 하는 건 뭡니까? fx의 상한 m이 존재해요. 그럼 상한이라는 거는 fx들의 값이 m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고 m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정확하게 m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m이 되면은 그때 m은 상한이 아니라 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은 최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적당한 x 스타가 정의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상한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런 x스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보여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x스타가 존재함을 보이는 거니까 x스타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극한값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의역 자체가 폐구간이니까 유계 폐구간이니까 즉 컴팩트니까 극한값도 다시 0일이라는 유계 폐구간 안에 들어갈 거고 그 극한값을 x스타로 잡아주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열을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끔 세팅하느냐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슷하게 일단 시작은 제로부터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f0가 m이면 역시 끝나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m을 만족하는 값이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앞에 문제처럼 1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f0가 m이 아니면 적당한 x1이 있어가지고
F의 x1이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게는 잡을 수 있겠죠. 앞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앞에서는 5분의 1씩 떨어지는 것 자체가 조건이었고, 여기서는 그런 조건은 없지만 상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m이 있으면은 2분의 n보다 더 큰 값 중에서 m이 상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n보다 더 큰 값 중에서 이제 함수 값이 2분의 n보다 더 크게 되는 그런 x는 반드시 존재할 거고요. 3분의 m을 잡더라도 그러니까 4분의 3 뭐 어쨌든 여기서 여기 거리가 3분의 m이 되게 잡더라도 그거보다 더 크게 되는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지게 반드시 존재할 거고, 그래서 함수 값이 m에 접근하게는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뭐 굳이 이유를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적당한 x의 k가 존재해 가지고 f의 xk가 1-2의 k 승분의 1에 m보다 크거나 같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m으로 접근을 하는 수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m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열에 대해서 그 값을 가지는 xk는 반드시 찾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테니까 xk가 무한대로 갈 때 fxk는 m이 된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n은 수열이니까 n으로 쓸까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xn이 0에서 1 사이, 즉 6이니까 xn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값을 c라고 x 스타라고 하면은 그 x 스타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x 스타를 리미트 l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l이라 하면 f가 연속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f의 x 스타는 리미트 l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nl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f의 xn이 m으로 가니까 그 부분 수열도 당연히 m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한 가지 얘기 더 하면 x스타는 폐구간 0일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폐구간 0일이 콤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컴팩트이기 때문에 xn 스타, 그러니까 수열에 거기 컴팩트 셋에 있는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그 수렴 값도 당연히 그 컴팩트 셋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더 남았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